제1장 몰락과 마지막 손님 그리고 낯선 봉지. 믹스커피 한 잔에 밀라노 전통이 무너졌다. 전설의 바리스타가 물만 부어 만든 커피에 무릎을 꿇었다. 커피 종주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는 에스프레소가 아니다. 이 믿기 힘든 소문의 진실은 단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커피가 어떻게 이태리 장인을 무너뜨렸는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어지는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정통 커피 가문, 로시의 마지막 바리스타. 그는 매일 새벽 67년 전통을 지키기 위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손에 들린 건 금빛의 낯선 작은 봉지. 한국에서 온 믹스커피였습니다. 그 커피는 전통을 배신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었을까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밀라노의 정통 에스프레소 가문에서 태어나 커피를 예술처럼 믿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 로시. 1955년부터 이어진 라 돌체비타 카페의 3대째 주인이었습니다. 로시는 커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시간과 철학이 깃든 문화로 여겼습니다. 그는 원두를 직접 선별하고 로스팅하며 에스프레소 머신의 진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향으로 시작되어 크레마의 두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의 표정에서 커피의 온도를 읽었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으로 가문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는 밀라노의 고요를 무너뜨렸고 라 돌체비타는 두 해를 문 닫은 채 버텨야 했습니다. 고객은 사라졌고 비용은 배로 뛰었습니다. 카페 거리마다 등장한 대형 프랜차이즈는 인테리어와 SNS, 감성이라는 이름의 무기로 전통의 자리를 잠식해갔습니다. 마르코는 매일같이 원두를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나는 시대를 거스르는 것인가? 그는 결국 결단했습니다. 폐업 공고문은 붉은 종이에 정중히 쓰여졌고 수십 년간 지켜온 라 돌체 비타의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날 오후 문 앞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동양인의 낯선 억양, 소박한 복장의 새 청년이었습니다. Excuse me. 여기가 돌체비타 카페인가요? 그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밀라노 최고의 에스프레소라는 인터넷 후기를 보고 이곳을 꼭 방문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붉은 폐업 공고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잔만 정말 마지막으로 마실 수 있을까요? 라는 간절한 부탁 앞에 마르코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전설의 마지막 잔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세 잔의 향긋한 커피를 마신 그들은 연신 감탄을 쏟아냈고 마지막으로 작고 낯선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믹스커피. 마르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커피의 성지에서 즉석 커피라니. 모든 원칙을 뒤엎는 듯한 그 존재. 그러나 운명이란 언제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제2장 새로운 맛, 낯선 충격.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평소보다 더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커피를 내리고 돌아온 이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라 돌체비타의 문은 닫혔지만 가게 안은 여전히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조용한 내부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계들과 남아있는 잔들이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바닥을 쓸고 진열장을 닫고 에스프레소 머신의 크롬 표면을 닦아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닌 그의 인생, 그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문득 전날 한국인 손님이 건네준 낯선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빛 포장지 위에 인쇄된 작은 글씨.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 포장지 뒷면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혼용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세요.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커피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기술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니 저런 문구를 자신 있게 넣었겠지. 그러나 호기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단지 커피 맛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 낯선 문화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는 조심스럽게 주전자를 꺼내 물을 끓였습니다. 컵을 꺼내고 조심스럽게 봉지를 뜯었습니다. 가루는 아주 미세했고 향은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저었을 때 크림빛 거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의 입안에 퍼진 것은 에스프레소의 강렬한 쓴맛도 라떼의 우유 거품도 아닌 전혀 새로운 감각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온 커피는 정밀했고 예술이었으며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 30초,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단순함 속에 이상할 정도로 깊은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봉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문했습니다. 이게 커피라면 내가 만든 건 무엇이었지? 그날 저녁 그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 인스턴트 커피, 맥심, 믹스커피 문화라는 검색어가 그의 브라우저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작은 커피 봉지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이라는 문화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 그는 한국인들이 커피를 통해 나누는 관계의 따뜻함, 위로, 그리고 일상의 유대에 감탄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타주는 커피 한 잔, 친구와 시험 전 나누는 커피 타임, 연인이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그것은 효율의 상징이면서도 감성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라 돌체비타에서 수십 년간 쏟아낸 노력들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취향에 맞춰 내린 커피, 생일에 남몰래 케이크를 내주던 기억들. 그 역시 정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는 그것을 전통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코는 처음으로 커피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 믹스커피의 편리함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정서가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다.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던 그는 이제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얇은 한 봉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남은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손놀림이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 향을 음미했습니다. 이 커피는 그에게 두 가지를 선물했습니다. 하나는 치열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용기, 다른 하나는 미래를 새롭게 바라볼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내가 커피를 만든 게 아니라 커피가 나를 만들고 있었다. 제3장. 가족의 반대, 그리고 신념의 불씨. 믹스커피의 감동이 채가시기 전 마르코는 그 봉지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아버지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낯선 금빛 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아버지의 눈썹이 휘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커피입니다. 한국에서 온 믹스커피예요. 그 짧은 대답에 아버지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는 봉지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쓰레기다. 로시 가문의 수치야. 마르코는 억눌린 감정을 꼭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조금만 들어보세요. 단순한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고 감정이고 정이라는 거예요. 커피는 정이 아니라 기술이야. 시간과 온도, 압력 그리고 장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예술이지. 그런 물에 타는 가루는 우릴 욕되게 해. 한순간 마르코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번만 드셔보세요. 판단은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쓰레기를 맛보라는 거냐? 그럼에도 마르코는 물을 끓이고 컵에 조심스럽게 커피를 타서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그 향은 고급 원두에서 나는 깊은 향과는 다르지만 부드럽고 편안한 따뜻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초간 커피를 응시하다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잔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군. 마르코는 이 한마디에서 모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고급 원두를 사용하고 한국 믹스커피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배합을 시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미디엄 로스팅으로 갈고 이탈리아 알프스산 유기농 크림, 천연 사탕수 설탕을 조화롭게 섞어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너무 진했고 두 번째는 단맛이 강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카페 부엌에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넌 진짜 커피에 미쳤구나. 그는 친구 마르코 베르니에게도 실험 커피를 맛보게 했습니다. 바리스타 챔피언 출신인 베르니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인스턴트? 하지만 한 모금 마신 후에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내려놓고 두 번째 잔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 봉지로 가능한 거야? 마르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미쳤군. 하지만 진짜 맛있다. 이후 베르니는 자신의 지인 바리스타 몇 명을 데려와 테이스팅을 열었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조소했지만 결국에는 놀란 표정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사이다에 섞어 마셔보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바닐라 향을 추가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때부터 마르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을 구성하고 이탈리안 믹스라는 브랜드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가 아닌 거리에서, 편의점에서, 사무실 책상 위에서 마실 수 있는 고품질 믹스커피. 전통과 편리함, 기술과 감정이 공존하는 새로운 커피. 그의 비전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을 나눌 수 있는 커피 한 잔을 전하고 싶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 실험에 대해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르코가 주방에서 조용히 믹스를 개발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없이 다가와 종이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마르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인정은 그 어떤 상보다 값졌습니다. 그건 한 가문의 전통이 다음 세대에게 길을 내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믹스커피는 더 이상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커피를 통해 여전히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고요하고 따뜻한 매개체. 그의 실험은 단순한 레시피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화해였고 전통의 재해석이었으며 문화의 접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탈리아 커피가 단순히 품질만을 말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는 커피 한 잔에 담을 수 있는 가장 깊은 맛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제4장. 정의 확산, 그리고 공존의 제한. 마르코는 이탈리안 믹스라는 이름을 정식 브랜드로 내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커피가 아닌 사람 사이의 온도를 지켜주는 음료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 정서를 증명할 무대로 그가 선택한 곳은 밀라노 국립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문화 교류 축제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이 축제는 마르코가 전통과 혁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축제 참여를 신청했고 마침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함께 부스를 꾸리자고 제안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윤이라는 여학생이 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가진 그녀는 마르코에게 한국의 믹스커피 문화와 정의 의미를 더 깊이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선 커피 한 잔이 대화의 시작이에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는 그저 음료 제안이 아니에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죠. 지윤의 설명은 마르코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다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안 믹스를 그저 맛있는 커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매개체로서 전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부스의 콘셉트를 정을 담은 커피로 정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탈리안 믹스와 한국 믹스커피를 나란히 진열했고 시음용 종이컵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하나둘씩 부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안 믹스는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누군가는 시험 전 커피가 필요하다며 찾아왔고 어떤 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신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커피 그 이상이에요. 편하고 따뜻해요. 지우는 옆에서 한국 믹스커피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한국은 효율과 속도를 추구했어요. 그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 커피예요. 그녀의 말에 마르코는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도 비슷했죠. 산업화 시절 노동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잖아요. 그들은 문화와 문화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내며 커피라는 공통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한중년 교수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토니오 페라리 교수, 이탈리아 커피계의 권위자이자 과거라 돌체비타의 단골이기도 했던 인물. 그는 부스 앞에 서자마자 놀란 듯 마르코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군. 그는 조용히 컵을 들고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묘하군. 이건 에스프레소도 아메리카노도 아니야. 그런데 묘하게 사람을 끌어들이는군. 이건 정입니다, 교수님. 마르코의 말에 교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정, 그건 우리 이탈리아에서 잊혀가던 것이군. 축제 마지막 날 부스는 단순한 커피 시음 공간이 아닌 감정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믹스커피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셨습니다. 얼음과 함께 시원하게, 우유를 더 부드럽게, 시나몬을 더해 향긋하게. 각자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커피를 즐기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해갔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날 부스를 정리하며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이 커피는 이제 당신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것이기도 해요. 전통과 혁신이 손잡은 첫 번째 결과물이니까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안 믹스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문화를 다른 문화로 연결하는 다리였고 잊혀가던 인간미를 되살리는 촉매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커피 한 잔으로 이어진 두 나라의 마음. 며칠 후 마르코는 오래된 가죽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전쟁 중 한국에 파병된 적십자 의무병으로서 남긴 기록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날 추위에 떨던 우리에게 한국 간호사가 조용히 내민 하얀 컵. 그 안엔 미군 보급품으로 만든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있었다. 그 달콤한 커피 한 잔은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느낀 평화였다. 마르코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문의 커피 철학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커피는 기술이 아니다. 커피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는 조용히 머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 위에는 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와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싶으신가요?